쏘고 핵 무장하고 있지. 네. 이게 아주 중차된 시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말이죠. 네. 좀 강고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요. 오히려. 지금 신 박사님 이야기는 독재가 좋다는 겁니까? 아니 상황에 따른. 상황에 따른. 경제 성장과 민주 발전으로 가려면 독재가 불가피한 상황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올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반란 집단이 남한까지 다 공산화 시키려고 한참 했던 그 위험한 시기에 불가피하게 유신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주변적 상황이 있었다. 아하. 지금 또한 이런 상황에 일정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통진당 애들 보면 말이죠. 북한에 특사 보내라. 지금 대남방송 듣는 것 같이 이러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굉장히 전 위험한 상황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자, 차 변호사님. 지금 이정희 그 통진당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뭐 거의 유신 시대다. 뭐 유신 독재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그 북한식 시해습 왕조 체제인 것으로 혹시 유신 시해습 왕조 체제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은 이정희 대표의 생각은 지금 유신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발언을? 기본적으로 통진당 분들은 한국 사회를 소수 특권 계층이 지배하고 미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1.6%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대통령한 존칭을 붙이지 않냐고 존칭도 아니죠. 그냥 직위입니다. 직위. 직위를 붙이지 않냐고 오히려 지금 2013년 4월이면 북한의 전쟁 위협이 한참 고조되고 있던 시기에 그 시기에 북한에 대해서는 위헌장이라는 말을 꼬박꼬박 붙이면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C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전이고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어떤 행태라고 봅니다. 51.6%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그 국민들에 대한 모독행위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자, 혹시요. 잠깐만요. 그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지금 저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 그러니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면은 그 발언이 자신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정치적으로 좀 이득을 취하고 정치 투쟁을 하는데 좀 그런 구도로 끌고 가는 것이 국가나 국민은 망하더라도 자신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이롭기 때문에 좀 그렇게 프레임워크를 짓고 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북한이 선전선동하는 방법은 이게 잊혀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김정은이도 항상 자기가 무대가 중심이 됐고 지난 2년 동안 김정일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정희가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 전면에 나서가지고 관심을 끌어모은 다음에 선전선동을 가지고 계속 분열과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저 4월 달에 전쟁이 최고 그 기조가 있을 때에 눈 덮인 설악산에서 그런 빨치산과 같은 투쟁을 했다. 김일성이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빨치산 투쟁도 그러니까 이것이 극한 투쟁으로 갈 것인데 산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법정으로 갔어요 지금. 법정으로 가니까 방식은 훈련은 거기서 했지만 투쟁은 법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의 관심 이런 걸 이 매는 말이죠. 골방에서 맞아야지 이거 아프고 힘든 건데 매를 저작거리에서 만들으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떠가지고 그 효과가 배가 돼.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저런 사태를 가지고 정확한 비판의식 안목이 없으면 그냥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하고 그 논리에 빨려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빌딩 숲이 설악산에 버금가는 그런 빨치산 투쟁과 같은 그런 것이 지금 법정 앞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극한 투쟁이 계속 장기전으로 갈 것에 대비하는 거죠. 자, 박근혜 현 정부를 갖다가 유신체제 내지는 유신체제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자신들이 과거에 민주화 투쟁을 했었던 그런 어떤 그 투쟁 모드로 가면서 자신들의 그 정복 이 프레임워크를 지워버리고 약점을 지워버리고 마치 민주투사처럼 다시 변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뭐 유신체제니 뭐 유신공주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정치적으로 지금 투쟁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분석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조금 이제 그 라프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양의 이제 역사가 말이죠. 쭉 하나를 꿰면 이제 민주와 공화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민주공화국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양 경우도 이제 비슷하게 보면요. 제왕, 군주하고 사대부
그러니까 사대부가 앞서느냐 군주가 앞서느냐. 그러니까 송나라나 조선시대 네. 이런 경우는 사대부가 주축이 된 거예요. 예. 그 왕권보다 신권이 강한 거야. 그리고 이제 청나라라든지 명나라 같은 경우는 왕권, 황제권이 강하고 말이요. 네. 그 서양의 역사도 민주와 공화와의 이게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두 축으로 나누면 네.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인 게 데모크라틱 파티라고. 네. 그리고 이쪽은 리퍼블리컨 파티고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공화 정신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네. 공화 정신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는 개인의 인권 이런 걸 중시하지만 공화는 국가 공동체를 중시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플라톤의 이제 리퍼블릭이나 이런 데 나오지만은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전 말해야 돼. 인민이 국민이 다 이제 자기 걸 다 던지고 그게 로마에 이제 그게 나왔고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세습 왕조 체제처럼 현 우리의 정부를 마치 뭐 박정희 유신 체제 무슨 세습 왕조 체제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재 민주공화정을 군주정이나 왕정이나 뭐 이런 어떤 귀족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네. 얘기하는 아까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데모크라시 오버플로우 과잉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공화 정신이 더 필요한 때고 네. 이거를 좀 더 강화해야 될 저거고 말이죠. 예. 북한 경우는 팩트로 좀 얘기를 하면 황장업 선생 내려왔을 때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민족 중심에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액츄얼리 말이야. 그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네. 실질적인 현재 소파 북한은 지금 뭐냐고. 동서고금을 전례가 없는 말이 이 3대 세습에 이건 무슨 뭐야 병영국가라고. 네. 지금 자 말씀하시죠. 앵커님 말씀대로 그 자기들이 핍박받는 걸 갖다 유신 정권에 있어 그 비유해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시민들을 핍박했던 것에 빗대면서 국민들의 네. 지지를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데 네.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그 1심의 사건이라든지 왕재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유신 정권 하에서 그 반정부 운동을 했던 세력들 중에는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도 있었는가 하면 사상이 좀 다른 사람들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런 어떤 선동이나 어떤 선전 활동들이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가 아마 힘들 거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요. 이 민노총이 지난번에 통진당 지지 처리했어요. 가장 강력한 후원 집단인데. 두 번째 요즘 통진당 보면은 통진당이 저렇게 투쟁을 하는데도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일체 통진당의 그 투쟁 방식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이고 모임이고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통진당이나 민노당이나 이런 어떤 그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들은 과거에는 서민, 노동자, 농민을 대표하는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북한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이게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은 사라져버렸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이 이렇게 투쟁을 해도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통진당의 집회에 가지도 않고 지지자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연평도가 그 포격으로 도발됐을 때 막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대한민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이죠. 통진당 사태는 어느 정당 하나가 뭐 이게 있느냐 없냐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그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을 부정하고 그들이 그 국회까지 진출해서 그 모든 그 법 체계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법적 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어떤 그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대통령을 그 인격 모독시키면서 네. 이게 극도의 혼란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상 심리적인 책동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민주노총이나 네. 과거에 그 유사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격시키는 거는 그들 스스로 굉장히 그 독립된 그리고 그 따돌림을 받는 한때에도 극한 투쟁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격당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 이슈를 민주당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최근 민주당이 천막 당사를 접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국회에 들어갔는데 뭐 상임위 전부 보이콧하고 뭐 인사청문회 하는 동안은 보이콧하고 또 상임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전부 연계해가지고 투쟁하겠다. 다시 뭐
장애투쟁, 범야권 공동투쟁을 또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난 김한길 대표를 객관적으로 볼 때 리더십이 말이죠. 고용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네. 고용사장도 그 경영을 잘하면요. 네. 오너사장보다 잘할 수 있는 건데 두 가지 점에 문제가 있어요. 우선 리더십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하나는 네. 상황 판단의 인식이 문제가 있어요. 객관적인 저거 보면은 문인 출신이고 그래서 사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 마일드하게 접근할 줄 알았더니 계속 끌려다닌단 말이죠. 이러다가 민주당은 정말 집토끼도 다 있고 이러지 않느냐. 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통합 민주당 여기 얘기 나와 있지만은 네. 얘들과 분명히 손을 긋고서 우리 민주당은 그간에 말이지 숙주 역할 한가해서 철저히 이게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갖춰주고 네. 이거 말이야 역발상이 필요한데 이런 민생형 법안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몰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더라고. 네. 이러면요. 제가 판단컨대 이건 안철수한테 그냥 먹히는 거야. 제가 볼 때. 지금 그럼 진짜요. 먹히는 길로 가고 있다 먹히는 이렇게 길로 보십니까? 가는 거예요. 안철수 씨는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국회 이거 보이콧하고 이런 거를 특검하는 이 무브먼트를 말이지. 정기국회와 연계하는 거 딱 반대다. 야, 말 한마디로 다 말아먹어. 국회 법안 예산 그렇죠. 처리를 특검과 그렇죠. 결부시키는 것은 안 된다. 민주당은 뭣도 모르는 사람들, 네. 종북과 가깝고 숙주 노릇한 그리고 나 안철수는 민생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딱 구분진 거예요. 딱 구분지었는데 그 공동투쟁에 네.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한 발 넣어가면서 네. 밀고 땡기고 할 겁니다. 그 안철수진의 참모진들이 브라이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벌써?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워낙 브라이트한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그리고 거기 다 빠져나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대응이 좀 미숙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특검하고 청문회 또는 예산하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거는 결국은 민주당의 입지를 더욱더 좁게 만들고 네. 지지 기반을 더욱더 왜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아주 큰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안철수 씨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상당 부분 겹치는데 지금 안철수 씨는 특검이라는 화두를 던져놓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시키는 걸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온건한 부분의 어떤 야당 지지 표는 끌어당길 기반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그 안철수 씨의 어떤 이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그런 거에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휘둘리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 101일 만에 천막 당사를 시청광장에서 철수를 했는데요. 혹시 그 천막 당사 101일 동안 민주당이 국민 앞에 주장했었던 그 특별한 주장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에 남습니까? 대통령 사과하라는 거 이외에는 별로 기억이 남는 게 별로 없고요. 그러면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철수한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철수한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날씨가 추워서 좀 추워져서 일부는 통진당이 그 가까운 데로 천막을 치니까 쫓겨가서 피해갈 날씨가 추워서 접고 그다음에 통진당이 거기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 민주당이 그러면은 폭염에는 강하고 이 한파에는 약한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잘 모르겠는데. 여름에 폭염이 한참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 텐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국민들이 네. 2008년 광우병 피리 수첩에 광우병 보도를 한번 거치면서 네. 상당 부분의 어떤 국민들은 각성을 했습니다. 네. 내가 그때 확실하게 선동당했구나. 네. 젊은이들 중에서도 지금 네티즌들 중에서는 그때 이제 야당 편을 굉장히 들었던 분들도 굉장히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새빨간 거짓말에 내가 속았다. 나 지금 미국산 쇠고기 잘 먹는다. 2번 다시 안 속는다. 네, 2번 다시 안 속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댓글 부분도 얼마나 지금 많이 떠들고 있습니까? 근데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뚜렷한 증거를 아직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막 저렇게 천막 당사니 뭐를 해봐야 대부분의 국민들은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보자. 2심, 3심까지 가는 거니까 그때까지 가서 보자 하고 지금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 김철호 박사님. 민주당이 왜 저렇게 장애 노숙 정치를 하는데도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고 성원을 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촛불이 안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은 구체적인 이런 정치공학적인 이해타산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네. 국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인질로 또 볼모로 삼아가지고 정쟁 그만해라. 지금 요번에 수능 시험 보고 말이죠.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 해가지고 그 길거리 밤거리를 헤매는 보면 가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거를 외면하고 네. 또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이 정쟁을 통해가지고 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1년이.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이 바라는 바가 뭐냐 말이지.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민생 법안을 만들고